제일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찰스 1세를 떠들고 뭐 대만을 떠들고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뭐 매불쇼니 무슨 경향 TV니 제가 좀 이제 관심이 있는, 그리고 오늘 쇼츠를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의 쇼츠가 많이 있는데, 그 비판은 제가 보기에는 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래 미국의 대법원 판례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영국의 판례나 이런 그 판결문들을 보면 굉장히 판결문이 길고 수백 페이지인 경우도 많죠. 그리고 판결문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학 서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대법원 판례 보세요. 영어를 많이 공부한 분들도,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들을 읽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그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사법적으로 글로서 판단하는 이 판결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게 적는 게 선진국들의 다 관행이죠. 물론 그게 뭐 항상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아주 평이하게 민중의 언어로 쓰는 것도 뭐 의미가 또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린 그 영국의 역사라든가 비교법적으로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까지 검토를 한다. 이것은 그냥 법률 해석론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외국과도 비교 검토하는 비교법적인, 그리고 법의 역사에 관한 법 역사, 법 사회학, 법 역사학, 법 철학, 또 어떤 경우에는 법 경제학, 이런 그런 그냥 순수 법률 해석론 말고 이런 사법 적극주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법 사회학적, 법 역사학적 관점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중요한 그 역사적인 판결문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하죠. 물론 밑에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미국 대공황기 때 나온 판결문들이라든가 또는 흑백, 분리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여러 판결문들을 보면 굉장히 그 깊이가 있고, 역사서적 비슷해요. 또 한편으로 보면 대공황기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추진했던 그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처음에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다가 결국 판결이 바뀌거든요. 이것은 합헌이다, 유효하다. 그 판결문들을 보면 거의 경제학 책입니다. 경제학. 그러니까 그런 방대한 그 인접 학문에 그런 학문적 연구 결과를 법률적으로 끌어와가지고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판결, 찰스 1세의 그 영국 사례, 이제 뭐 대만 뭐 비교법적인 사례, 이런 것을 그 연구해가지고 한 건 저는 굉장히 박수 칠 만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뭘 좀 무지해서 그렇다.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보면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게 막 여론을 또 이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건 굉장히 박수칠 만하고 저는 잘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무조건 잘했다라고 또 막 그냥 영웅화돼 있잖아요. 뭐 그분이 뭔 그든 또 뭐 슈퍼맨이겠어요. 그냥 훌륭한 일, 판결문 잘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야.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문에 대해서 제가 그때 높게 평가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제 이런 관점, 그것은 법률 해석론적 관점은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학적인 관점이고 정치학적인 관점입니다. 친위 쿠데타 이런 표현은. 그런데 그런 역사학적인 정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 해석론이 아니고 법 사회학, 법 역사학, 법 정치학적인 인접 학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그 한덕수에 대한 23년을 때렸다. 그런 차원에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이 사법 적극주의라는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법 조문만 해석하는 그런 거의 뭐 대다수 법관들 80~90%의 법관들의 그런 판결문과 달리 굉장히 돋보이고 박수치고 싶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었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지기현 판사가 그런 뭐 대만 등등의 사례,
분석하고 또 영국의 그런 역사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리면 찰스 1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막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첫째 너무 역사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찰스 1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건 적어도 이 왕과 의회 간의 어떤 권력 투쟁 이라는 차원에서 또 영국 역사에 있어서 영국 역사에서 공화정이 수립된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죠. 크롬웰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세계사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네, 크롬웰 공화정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러니까 의회파, 의회의 이 군사 지도자가 크롬웰이었고, 이제 찰스 1세는 왕, 윤석열 쪽이지, 윤석열. 예, 그 찰스 1세 왕이 절대 왕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처럼 영구 집권 독재하려고 의회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하니까 터진 게 이제 찰스 1세 왕당파와 이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간의 그 소위 잉글랜드 내전이죠. 영국 전쟁, 잉글랜드 시빌 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영국 역사에 있어서 영국 명예혁명 못지않게 중요한 대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비슷한. 당연히 크로멜의 의회파가 승리했죠. 공화정을 추구하는. 그리고 찰스 1세는 처형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례하고 비슷하잖아요. 윤석열이가 독재하려고 의회, 국회를 공수부대 투입해가지고 장악하고 무력화시키고 그 국회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감금하고 해서 1인 영구 독재를 꾀했다 하는 것과 가장 그렇지만 실패해가지고 처형당했다, 사형 무기당한다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사례가 그 찰스 1세의 내전이고 크로멜 그 공화정 파의 승리, 잉글랜드 시빌 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왜 이따위 거를 잘난 척하냐, 법전에만 책에만 쌓여 있고 현실을 모른다. 그 내가 보기에는 참 무식한 평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아.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얘기 듣고 또 일반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국민들의 수준도 막 떨어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선진국화 정도까지는 가 있는데 정말 정치도 수준이 오류지만 평론도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오늘 내 보니까. 네. 하여간 그거는 그런 의미로 1600년대에 영국에서 있었던 그 국왕이 의회를 깔아뭉개려 하다가 본인이 되치기 당해서 처형당한 사례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선진국의 역사에 있어서 보니까 왕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죠. 그 찰스 1세. 근데 그게 되치기 당해가지고 네가 국가의 반역자야 해서 왕이 처형당한. 그래서 친위 쿠데타. 권력을 가진 왕이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멋대로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처형당했다. 그 사례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오늘 지기현 판사는.